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 정규 수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됐고, 원래 정규 수업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뒤에 1시간 남아있는 타임이 있잖아. 알지? 근데 정규 수업 때는 그렇게 하지만 특강 때는 그냥 3시간 내내 다 수업할 거야. 양이 많아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3시간, 지금부터 4시까지 뭐 쉬는 시간은 1시간마다 드릴 거고, 단 이제 뭐 남아서 의무자습하거나 그런 시간이 없이 여기서 계속 한다. 이제 그날 진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중간중간 타임을 줄 거야. 여기까지 배운 거 풀어봐 하고 다시 이제 또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자리 옮겨가시는 건 따로 없어요. 여기서 계속 하시면 된다. 알겠지? 자, 합시다. 일단 새로운 걸 공부할 때는 항상 단원이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고, 이 단원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부터 알고 시작해야 돼. 일단 단원이 크게 3개로 나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랑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랑, 이게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는 말 많이 들어봤던 그냥 미분, 세 번째가 적분. 자, 대수는 지수로그랑 삼각함수랑 수열이 서로 연관성이 별로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사실 지수로그 안 하고 수열부터 해도 돼. 삼각함수 안 하고 수열부터 해도 돼. 원래 그래. 근데 미적분은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야 돼. 얘를 알아야 얘를 말할 수 있고, 얘를 알아야 얘를 말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날 시작하는 얘가 이 모든 단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름 내가 그래도 수학을 10년 가르쳤는데 10년 동안 해보면 애들이 대체로 어려워하는 파트가 정해져 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1단원이야. 1, 2단원 요거 두 개. 사실 여기가 잘 뚫리고 나면 얘는 그냥 공식 쓰고 계산하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 식인 거니까 일단 단원은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고, 뭐 미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뭐 그냥 뭉뚱그려서 미분, 적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뭉뚱그려서 그냥 적분. 근데 이제 얘네가 요걸 배워야 얘를 할 수 있고, 이 2가지를 모두 알아야 얘를 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 상태로 이제 시작하면 첫 번째 단원 이름이 함수의 극한인데, 재민아, 너 한글로 극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극한의 노력, 그치? 그럼 이제 한국말이 주고 있는 극한이라는 말의 의미, 뉘앙스가 뭐야, 느낌이? 그리고 최대한 끝까지 맞아. 그게 정확한 뜻이거든. 최대한 끝까지. 자, 제가 여기다가 시작할게요. 보세요. 수직선이 있다. 수직선이 있다. 수직선에 0을 표시하고 1을 표시하고 2를 표시하고 3을 표시한다고 칠게. 됐지? 그런데 만약에 수직선상에 내가 1.1이랑 1.01이랑 1.001이랑 1.03개 붙이고 1이랑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이게 숫자가 지금 다 다른 건 맞잖아. 다 다른 건 맞는데 그 애들이 어떻게 여기에 위치할지를 봐봐. 됐어요? 무슨 말인지? 1.1은 여기를 10등분한 것 중에 여기, 1.01은 100등분한 것 중에 여기니까 뭐 더 이쪽에 있겠지. 얘는 1000등분, 얘는 10,000등분이니까 가면 갈수록 1에 가까워지지. 맞아?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을 부여했다는 거는 얘네들의 규칙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 건 뭐야? 세영아. 그 0을 몇 개 붙여? 4개 붙이겠지. 다음 거 5개 붙여 갈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네가 100번 붙이고 1000번 붙이고 10,000번 붙이고 지금 네가 내 나이 될 때까지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걔가 1이 돼? 절대 1은 안 나오지. 근데 1에 졸라 가깝겠지. 그게 극한이야. 알아들었어? 아까 극한이 네가 뭐라 그랬어? 최대한이라며. 최대한 글로 하는 그쪽으로 가는 그게 극한이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가 그림을 보면은, 자, 이번에 x, y축을 다 그릴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다고 쳐봐요.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x 플러스 1이야. 똑같이 0을 표시하고 1을 표시하고 2를 표시했다고 쳐. 그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1을 대입하면은 요 점의 좌표가 명백하게 1,2라는 건 맞잖아. 그지? 그리고 2를 대입하면 2,3이라는 것도 맞잖아. 그지?
근데 내가 요 함수의 식을 fx라고 부른다고 치고 여기 이 x값에 들어가는 친구의 이름을 우리 공통수학 2에서 정의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정의역에 들어가는 원소가 이랬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를 다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1.1이었으면은 뭐 한 여기쯤 들어가서 여기 있을 것이고 1.01이면 더 가깝게 갈 거고 0.01이면 더 가깝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짓을 내가 계속 한다고 치면은 그 친구의 정확한 위치는 여기는 1,2보다 살짝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거의 붙어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얘보다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거의 붙어 있는 거야. 그 숫자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 걔를 뭐라고 쓰냐면 자, LIM 영어로 극한이 리미트잖아요. 밑에 X가 정의역의 원소지. 그 정의역의 원소가 1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절대 1인 건 아니야. 맞지? 1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절대 1이 나오진 않아. 근데 1로 가고 있다는 의미로 화살표를 붙일 거고 거기다가 1이라고 쓸 거예요. 됐죠? 그지? 근데 잘 들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숫자들은 절대 죽었다 깨나서 1이 안 나오지만 1보다 커? 작아? 요만큼이라도 크겠지. 그 크다의 의미를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플러스라고 붙여. 조금이라도 크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을 마치 로그의 진수처럼 여기다가 fx라고 적어. 그럼 이 말뜻이 x가 1보다 아주 미세하게 큰 근데 1하고는 졸라 가까운 상태인 거를 넣었을 때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얼마가 나오게를 답하라는 뜻이야. 알아들었어요? 그 개를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면 가까워지고 있긴 한 그 최종적인 도착지가 2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쓰는 게 함수의 극한의 정의다. 알겠지? 어디까지나 수학에 정의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정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왜 그렇게 정했냐고 물을 거면 저기 수학자 묘 다 파서 물어봐야 돼. 그럴 수 없잖아. 그치? 표현 좀 세지만 애들이 가끔 가다가 저런 첫 줄부터 외우라고 물어봐. 그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시작합시다. 함수의 극한의 정의. 함수의 극한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 리미트 x가 어떤 a라는 값을 향해 가고 있어. 그때 그 fx라고 하는 것의 함수값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지금처럼 얼마하고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 걔가 모여들고 있는 그 도착지가 뭐라고 내가 답할 수 있다. 인 상태에 그 답하는 숫자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알파로 수렴한다 그래.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뭐 17살? 18살까지 살면서 수렴이라는 말을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이게 어디로 모여든다는 뜻의 한자어야. 알겠지?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를 향해 모여들고 있다. 알아들었죠? 정확한 말뜻은 x가 a를 향해 귀찮지만 한번 써야 돼.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의 말뜻이 지금 숫자로 보여주면 이런 뜻인 거고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뜻인 거잖아. 이해됐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1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여기서 이 방향에서 1보다 큰 쪽으로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0.9, 0.99, 0.999 맞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9를 붙이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 1이 나오진 않지. 맞아? 가끔 그런 오해를 하는데 봐봐. 중학생 때 너네가 0.99999 땡땡땡을 계속 붙이면 이 숫자를 그냥 는 1이라고 배우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9가 몇 개라고 지칭할 수 없이 그냥 무한개가 계속 있으면 1이란 뜻이야. 근데 이거는 한 개 있으니까 1 아니고 두 개 있으니까 1 아니고 세 개 있으니까 1 아니고 네 개 있으니까 1 아니잖아. 그치? 얘는 절대 1 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을 때 결과적으로 1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1보다 조금은 작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작다의 의미는 여기다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고 붙이면 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함수의 극한 중에서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1보다 미세하게 큰 숫자가 들어갔을 때의 값을 우극한이라고 하고 이 보라색을 우극한이라 그래. 파란색을 좌극한이라 그래. 알겠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1 레벨에서 봤던 그래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보든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서 방향을 이렇게 보든 값이 대부분 일치하잖아. 그간 봤던 그래프들은 다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너네 내신 대비하거나 하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예를 들어 함수 gx야. 함수 gx가 있는데 여기에는 블라블라가 써있다 a보다 작을 때, 여기는 다른 게 써있다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거 본 적 있지? 맞아? 그러면 이 말뜻 그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a라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다가는 노란색을 그려. 근데 그려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였던 거야. 근데 오른쪽에다가는 이렇게 생긴 파란색을 그려. 그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였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 충분히. 맞아? 그러면 이때 이 그림과 이 그림의 명백한 차이는 이 새끼는 다 이어져 있어.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죠?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자, 이 함수 노란과 파랑의 콜라보로 이루어진 게 gx라는 함수인데 리미트 x 값이 a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a보다 미세하게 크다 그러면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지. 미세하게 크면 오른쪽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붙여있는 이 값에 여기다가 gx를 써줘서 자, a다. 근데 a보다 요만큼 크면 여기 있고 요만큼 크면 여기 있고 요만큼 크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이 변화하고 있는 모양을 봤을 때 걔가 도착하는 지점에 여기 함수값이 만약에 알파면 요 값을 우리가 이렇게 알파라고 부른다는 게 우극한의 정의인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 함수값이 a, 베타, 네, 여긴 a, 알파고 그러면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아주 미세하게 요만큼이라도 작은 숫자면 그걸 좌극한이라고 한 다음에 그건 좌극하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고 맞아? 그 상태에서 gx의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를 보면은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걸 보면 이렇게 여기 나왔다가 이렇게 여기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가고 있는 그 도착지의 행선지는 여기 베타일 것 같지? 그치? 이렇게 갖다 부를 건데 자, 지금처럼 좌극한 베타와 우극한 알파가 서로 다르잖아. 맞지?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알파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베타라고 하기도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고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상황이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단 지금처럼 왼쪽에서 봐도 일로 가고 오른쪽에서 봐도 이쪽으로 가고 근데 걔가 도착하는 도착지가 똑같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때는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였으니까 좀 말이 되게 복잡할 뿐 받아들이면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던질 거거든요. 보세요. 자 x-1분의 x제곱 -1이라는 분수식이랑 x 더하기 1이라는 요식이랑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약분하면 같죠. 사실 뭐 다르다고 부르는 건 좀 이상하긴 해. 그지?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약분이 가능할 때만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 네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그려보자 라고 하고 이 함수를 그려보자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함수라 그랬지.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야. 그렇잖아. 일단 x 끼고 들어가야 뭐 나올 거 아니에요. 태양아 이 친구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에다가 정의역의 자격 조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x를 다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못 들어갈 만한 애가 딱히 없지 않아? 입장 제한이 없어. 여기는 모든 실수야 정의역이. 근데 여기는 x가 다 들어갈 수 있어? 뭐가 못 들어가? 1이 들어가는 순간 분모가 0이 되니까 이상해지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아까 너네가 말한 대로 약분만 가능하다면 같은 거야. 근데 약분이 안 되면 다른 거지.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 봐. y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돼. x가 1이 절대 아닌 상태로 정의가 돼 있을 때는 약분해서 이게 맞아. 근데 x가 1이 됐을 때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분모가 0인데 어떻게 말해? 알아들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 노란색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쯤에 1을 잡아요. 그리고 1,2라는 점을 잡아. 왜냐면 얘가 1,1을 지나가니까. 그리고 내가 노란색 직선을 이렇게 쿨하게 쭉 갖다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정작 1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구멍이 빵 하고 뚫려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의 이름이 y는 x-1분의 x제곱 빼기 1이라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야 다. 근데 봐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를 답하시오라고 했다 치자. 됐지? 그러니까 마치 지금 얘가 fx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배운 그대로 가면은 1보다 미세하게 큰 녀석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니?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 여기 있는 말뜻은 첫 번째 절대 1이 아니야. 1보다 요만큼이라도 커. 받아들여?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커서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여기 있는 빈점에 해당하는 거야? 걔보다 위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보라색인 거지. 그러니까 답할 수 있는 거 맞아? 맞아. 그게 어려워서 내가 여기 처음 애들이 어려워한다고 하는 거야. 재민 얘기 봐봐. 극한이라고 하는 게 얘가 어디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x가 1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인 거지 1은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럼 1보다 요만큼이라도 크면 오른쪽에 이 새끼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빈점이랑 상관이 없잖아. 1보다 요만큼이라도 크면 분명히 이 상태 아닌가? 왜 여기를 보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커서 여기 있으면 걔 값은 거의 2랑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이번엔 좌극한이야. fx. fx가 얘죠. 엄태야 얼마야? 2지. 똑같은 맥락으로.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조금이라도 작은 게 들어갔을 때니까 여기 있다. 근데 걔는 거의 2랑 붙어 있다. 알겠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둘이 같으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르냐? 이제부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그때는 여기 있는 뿔, 마, 기호를 그냥 떼버리고 요렇게 써서 그냥 이라 그래. 자, 말로 정리할게. 극한은 x가 a를 향해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일 때 함수 fx가 어느 알파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게 지금 요 말 뜻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얘기한 다음에 그들이 같아야 얘기할 수 있어.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고. 얘는 함수값은 정작 없지만 우극한도 있고 좌극한도 있고 그 둘 다 2로 가는 게 명백하니까 이런 상태라고 부른다. 알아들었죠? 개념표 보세요. 이 얘기 갖고 먼저 할 테니까.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그 설명을. 왜냐면 대수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계산하는 거야. 대수니까 알제브라 계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함수를 얘기하는 미적분이다 보니까 되게 얘기가 추상적이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머릿속에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읽어야 돼. 계속. 알겠지? 그래서 어딨니? 8페이지, 9페이지 제가 말한 그 상황들을 잘 이해가 안 가면 꼭 읽어보시고, 저는 지금 8페이지에 1번 박스까지만 얘기했어요. 알겠죠?
자, 넘어와서 10번,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자, 필수 1번. 다음 함수의 극한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래. 맞지? 자, 1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2로 갈 때. 루트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러면 지금 다루고 있는 함수의 주제식이 요런 게 아니고 저 무리함수로 바뀐 거잖아. 무리함수 그리면 되잖아, 그지? 이 친구는 2,0을 지나가는 상태로 방향성은 왼쪽 위로 가는 거 맞죠? 2,0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그대로 일반 여기에 우극한 기호랑 좌극한 기호가 없지? 그지? 이거는 우극한을 갖다가 구하고 좌극한을 갖다가 구하고 그들이 같으면 그걸 답으로 쓰라는 암묵적인 룰인 거야. 됐어? 그러면 우극한은 얘보다 미세하게 큰 이쪽에서 봤을 때인 거잖아, 그지? 맞지?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없어요. 없죠. 정리가 안 되는데 뭘? 없는 게 맞아. 참 그래서 이 문제들이 참 그래. 좌극한부터 봐봐. 좌극한이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 맞지?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지? 그럼 내려가다 보면 걔가 찍히는 거에 도착지는 거의 요 점에 수렴하겠지. 그 점의 함수값을 답하면 걔는 0이지. 맞아?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2인데? 나만 잠이 들겠나? 미안합니다. 2,0 지나가는 요런 무리함수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면 요렇게 오는 거고 걔네가 들어갔을 때 도착지는 요 점에서의 함수값의 요 방향으로 이렇게 오겠지, 그지? 그럼 걔가 들어가는 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나온 거랑 유사하지 않겠어? 함수값이랑? 그래서 걔가 이제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2의 좌극한에 요 함수값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4라고 쓰시면 루트 4라고 쓰면 되겠죠? 이제 2가 되겠지? 맞아? 그리고 똑같이 우극한을 구한다고 치면 방향을 이렇게 볼 거고 그래봤자 내가 보는 방향만 달라질 뿐인 거지 도착지는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극한도 이렇게 써있는 거의 결과가 그냥 2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둘이 같은 거니까 이제부터는 문제가 물어본 요 정답을 이렇게 적을 자격이 충분하겠다 이런 뜻이야. 알아들었어? 자, 한번 생각해봐봐. 여기 봐봐. 아까 전에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노란색, 파란색 그렸던 그림이랑 지금 얘처럼 어느 한 부분만 빵꾸 뚫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 그림이랑 아니면 저것처럼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그림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의 극한값을 물어본다고 치면 이건 극한값이 얼마야? 없다고 하는 거야. 없다고 하는 거야. 좌랑 우가 다르니까.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빵꾸 뚫려있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답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니까. 얘는 여기를 물어본다고 치면 그냥 여기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정의가 돼 있지만 내가 어떤 값을 구하려고 하면 명심하세요. 제일 첫 번째 할 거는 무조건 대입하는 거예요. 됐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내가 1을 넣었을 때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아씨 하고 그냥 이렇게 풀고 있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게 결과적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맞지?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입한다. 그치? 대입하고 만약에 답이 나오는 상황이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이해됐어? 그게 뭔 말인지를 계속 문제 풀면서 확인합시다. 자, 2번 보세요. 조그만 2번. 그럼 조그만 2번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 자, 2번에 있는 식은 약분이 된다면 x 빼기라고 똑같은 거 맞죠? 근데
근데 x가 얼마로 가냐? x 3으로 가. 여기 써있는 식이 x 빼기 3분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다. 자, 여기를 보니까 이 친구는 약분이 된다면 얘랑 똑같은 거 맞지, 그지? 그지? 근데 그 약분이 된다는 전제는 x가 3이 아니어야 가능한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에 써있는 이 기호 x가 3으로 가고 있다는 말 자체가 3이 아니니까 3으로 가겠죠. 3이면 그냥 3이지 뭘 3으로 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암묵적으로 x가 절대 3이 아니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얘를 약분하는 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요거를 푸는 거랑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거를 풀 때 이 3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효과를 보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답이 튀어나온 것처럼 3을 집어넣고 답이 2가 나오니까 그냥 답을 2라고 쓰면 된다, 그런 뜻이라고. 됐어?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여기 있는 그래프는 절대로 x가 3으로 가고 있는 상태일 때, 맞지? 함수식은 이렇게 생겨 있지만 3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만 빵꾸 뚫려는 이런 그림일 거고, 우극한으로 갈 때 여기로 가고 좌극한으로 갈 때 여기로 가니까 정답은 2가 된다, 그런 뜻인 거지. 알겠지? 이제 그만합시다. 자, 3번 보세요. 자, 리미트 얼마로 가? x가 0으로 가. 됐죠?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 써있는 함수식이 뭐냐면 지금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야. 됐어? 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가. 봐봐. 우리 이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너네가 배운 분수함수는 여기가 1차 이거밖에 못 그려. 2차 못 그려.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지금?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못 그려. 여전히 못 그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서쌍을 찍어서 모양을 살피라는 얘기야. 응? 근데 예를 들어 여기다가 x에 내가 만약에 1을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1이니까 1,0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 2분의 1, 2분의 3 이런 식으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4분의 1의 역수가 될 거니까 요만큼이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나와. 맞아? 그냥 알아들어? 예. 그럼 대답해봐. 3분의 1 들어가면 얼마야?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8이 그죠? 1 빼기 9니까. 4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5. 점점점 이제 0으로 가까워질수록 얘의 운명은 땅으로 축 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예. 그럴 거라고 예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반대로 요쪽에서 들어가는 걸 넣을 거야. 마이너스 1 넣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넣을 거고 막 그럴 건데, 잘 생각해봐. 어려운 말 합시다. 이거 y축 대칭이야. 천나무지 너무했나? 너네 우함수, 기함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거 고1 내신들이 할 때 나올 텐데. 어떤 함수 y fx가 있을 때 얘가 f에다가 x 집어넣은 거랑 f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그 식이 본질적으로 같다면 이 그래프는 y 대칭인 거잖아. 여기다가 x 끓여넣은 거랑 마이너스 x 넣은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 그렸으면 얘 옆으로 이렇게 접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겼어. 했지?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얘를 지금 0으로 보내라고 했잖아. 그러면 0보다 미세하게 클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볼 거고, 작으면 이렇게 볼 건데, 걔네는 얘 집어넣으면 이랬다가 얘 집어넣으면 이랬다가 얘 집어넣으면 이랬다가 갈수록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 근데 한없이 끝도 없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답하냐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무한대라 그래. 그리고 그 무한대의 기호는 이렇게 써요. 팔자를 눕혀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요. 알겠지? 가끔 애들이 이렇게 그리더라고. 네 안경이나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야. 알겠지? 이 말뜻의 의미는 매우 작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야. 강민아, 너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숫자가 얼마니? 해? 경? 조? 보다 더 큰 게 있겠죠. 우리 공통수학수 명제처럼 합시다.
세상에는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어떻게 반박해? 거기다가 1 더하면 더 큰 게 있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명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한대라는 게 그냥 매우 크다. 오케이.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압도적으로 큰 숫자가 아니야. 얘는 지금도 커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야. 얘는 그럼 반대로 지금도 계속 작아지고 있는 그 상태를 뜻하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100억도 아니고 마이너스 1경도 아니고, 알았지? 됐어? 이제 여기다가 지금 그림을 좀 그려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3분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함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어져 있는 상태. 두 번째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뚫려 있는 상태. 정작 함수 값은 여기 말고 막 딴 데 있는 경우. 세 번째 함수가 아예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다르게 존재하는 경우. 여기를 x값이 a인 지점, 그리고 함수의 좌표가 얘를 a, 알파, 여기 함수값도 a, 알파, 여기는 a, 알파인데 여기는 a, 베타. 됐지? 요약하자고.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의 fx 얼마예요? 이 함수를 f라고 하면 응? 8? 8이 어딨어? 맞아? 너 오늘 계속 늦게 왔으니까. x가 a보다 우극한에서 fx 얼마야? 알파. 자,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근데 그들이 같아, 맞지? 선생님, 근데 저거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가까이 근접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딱 그거인 거 아니에요?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물어본 질문은 비어있다가 아니고 그냥 가까이 가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예. 가까이 갔을 때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지. 아, 둘 다 되는 거잖아. 근데 가까이 가면 얼마냐고. 오케이? 그러면 두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비로소 좌우의 기호를 떼버리고 그냥 A로 갔을 때 극한값을 알파라고 불러도 된다. 2번 똑같아요. X가 A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fx, 좌극한 먼저 쓰자. 그때도 알파, 이렇게 가도 일로 가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fx도 똑같이 알파, 이렇게 가니까 마찬가지 둘이가 존재하고 둘이가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좌극한이와 우극한이건 그런 기호 떼버리고 그냥 fx가 알파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 좌극한 얼마야? 태양아. 이거는 없어. 좌극한인데? 아니, 늦게 와서 살짝 기분이 조금. 아, 너 오고 나서 다 얘기했어. 너 오기 전에 한 얘기 별로 없어. 그러면 알파예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고 그냥 알파야. 얘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들어갔을 때 얼마인지를 보라는 거야, 계속. 리미트 x가 a보다 큰 우극한이 들어갔을 때 얼마야? 베타인 거야? 이렇게 가서 일로 가니까. 근데 각각의 존재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니까, 그지? 이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우를 떼버리고 그냥 x가 a로 갈 때라고 쓰면 이 값을 뭐라 그래야 돼? 말할 수 없음. 정의되지 않음이라고 쓰는 거야. 아예 쓸 수가 없음. 알겠지?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로 수렴할 때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나온 저 예시가 뭔가 무한대라는 개념이 나왔잖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추가를 하셔야죠. 자, 네 번째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 유리함수 같은 것처럼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겨있다고 봐봐. 됐지? 그러면 얘가 이 0으로 가는 상황에서 됐죠?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미세하게 큰 우극한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간 fx를 봤을 때는 이 값이 가면 갈수록 작아질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무한대라고 쓴다고. 됐어? 근데 만약에 5번에서 뭐가 있을까?
그냥 뭐 예를 들어 2차 함수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어. 자 그럼 봐. 리미트 x가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 x가 지금은 내가 계속 뭐 0으로 갈 때 뭐 a로 갈 때 이랬는데 x가 죽을 때까지 커지는 것도 말할 수 있잖아. x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점점점 커져 x가. 그러면 얘를 넣는 것보다 더 오른쪽 걸 넣고 더 오른쪽 걸 넣고 하면 할수록 계속 커지지. 그치? 그런 거를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해. x가 매우 커지고 있을 때. 그럼 그때 나오는 fx의 값도 덩달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를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무한대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자, 필수예제 1번에 3번까지 했고 필수예제 1번에 4번만 해보세요. 마지막 남은 거. 절대값 x분의 1. 자, 거기 4번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맞지? 절대값 x분의 1이래. 됐어? 그럼 이제 이것도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내 목적이 될 거야. 맞지? 근데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을 먼저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먹여준 거라고 봐도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y는 x분의 1을 먼저 그리면 점근선이 xy축짜리 유리함수로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먹여주는 순간 아래에 있는 거 저거 올려가지고 노란색으로 생겨 있을 것이고, 맞나? 그럼 걔를 0에 근접해서 보내보라고 하면 우극한의 미션은 요렇게 봐라. 그지? 그럼 걔는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니까 우극한은 무한대지. 됐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극한값도 커지고 있는 거지. 발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이 표현을 수학 용어로 발산이라고 해요. 알겠지? 한자어야. 그런가 보다 해.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수렴하는 건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발산하는 건 이런 상태로 커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알아들었죠? 지금 얘기를 문제 풀면서 은근슬쩍 한 게 다시 앞으로 넘어와 8페이지. 그 8페이지에 있는 2번 박스도 살짝 얘기한 거고 맞죠? 다음 장의 9쪽에 있는 3번, 4번 박스까지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실제 문제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이런 걸 볼게. 예제를 몇 개만 쓸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2다. 됐지? 가장 기본은 뭐다? 그래프를 그려서 3으로 졸라 보내서 얼마인지 얘기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 그래프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래프 아니겠어? 그렇잖아. 그럼 이어져 있는 그래프인 게 확실하다면 어차피 우를 좌극한을 구해도 함수값이고 우극한을 구해도 함수값이고 함수값은 그냥 함수값이고 그럼 그냥 처음부터 알파를 대입해서 구하면 될 노릇이지 뭘 이런 걸 하고 있냐 이런 뜻이야. 언제? 그래프가 명백하게 이어져 있는 게 확실하다면.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그리워놓고 답을 한 거랑 처음부터 그냥 3을 집어넣어갖고 답을 구한 게 다를 리가 없다. 알아들었지? 그럼 이런 것도 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1분의 1 얼마야? 자, 얘가 끊겨있긴 하겠죠, 어딘가에서. 근데 그 끊겨있는 그 지점은 정의역이 정의되지 않는 점근선이잖아.
얘는 애초에 인생 자체가 점근선만 아니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3으로 보냈을 땐 당연히 여기 이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 그냥 넣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 논리를 알아듣겠어? 그럼 봐. 니네가 인생에서 처음 보는 함수야. x가 2로 가. x제곱 빼기 1분의 4x야. 이거 그려봐 하면은 넌 나중에 선택 과목 미적분 2까지 배워야 그릴 수 있거든. 지금은 절대 못 그려. 근데 논리적으로 이 함수는 분수 형태니까 정의역 자체가 분모가 0만 아니면 다 정의가 돼. 맞지? 근데 분모가 0 된다는 포인트는 x가 뿔마 1인 거잖아. 근데 뿔마 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요 근처에서는 뭔가 난리가 나고 있을 건데 2라고 하는 부분 근처에서는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래프가 이어져 있을 거라고. 그게 확실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냥 2를 넣어보자 그런 뜻이야. 알아들었어요? 여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살짝 확장시키는 생각을 계속해야 되거든. 여기서 얘가 그냥 3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다시만 한 번만 생각해봐. 네가 이 유리함수를 그릴 수 있어서가 아니야. 1에서만 난리가 나. 근데 1이 아니잖아. 거의 괜찮아. 그냥 넣으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첫 번째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가장 1번의 논리는 무조건 대입부터 한다. 알겠지? 근데 말하다 보면 대입했는데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대입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건 어떤 상태가 있냐면 첫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상태, 분모도 0처럼 나오고 분자도 0처럼 나오는 상태. 세 번째 분모도 무한대처럼 졸라 커지고 분자도 매우 커지는 상태. 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는 대입한 걸 가지고 답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그때 뭔가를 좀 더 할 건데 대입한 결과가 이런 스타일로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1, 상식적으로 2분의 1 그런 게 나오면 그냥 답을 쓰면 된다고. 이거 아직 얘기 안 했어. 이제 이거 하겠다고. 예. 그럼 저기서 1로 가면 답이 뭐예요? 유리함수. 여기서요? 좋아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운 대로 해봐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에서의 fx. 답해봐 얼마야? 이 그래프가 이거잖아. 얼마야? 우극한으로 가면 이렇게 가겠지. 갈수록 그래프가 얘 따라 올라가겠지. 근데 끝없이 계속 올라가겠지. 그리면 그릴수록. 그런 거를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리미트 1로 가는 좌극한에서 fx는 뭐라고 얘기해? 그렇게 쓰면 되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얘기한 거는 이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얘기한 거고, 그 중에서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계속. 알겠지? 그 다음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런 파란색 같은 요상한 상태가 나면 어떻게 푸냐 그런 뜻이야. 됐어? 이게 지금 내가 무슨 흐름으로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또 될 거 아니겠니? 자, 어디 있냐면은 자, 11페이지 필수 2번을 풀기 전에 대답하세요. 1번 그릴 수 있어? 필수 예제 2번에 1번 그릴 수 있어? 2차 함수지. 못 그릴 리가 없잖아. 그럼 그려놓고 머릿속에 생각해봐. 어차피 모양은 아래로 볼록할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기호의 표현이 리미트 해놓고 x가 어디로 가신대? 뭐라 써있어? 대답을 하죠. 그럼 이 말은 x가 계속 지금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 들어가는 게 계속 커지고 있으면 이 답은 얼마나 될까? 이런 뜻이라고. 그거는 너가 그림으로 볼 때는 계속 얘가 한없이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를 보는 거고, 그럼 걔는 그냥 답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네. 자, 나머지 3개도 해보세요.
자, 해볼게. 지금 첫날에 아직 1시간도 안 지났으니까 당연히 되게 낯선 개념인데 지금 제가 주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림을 그려서 보자, 그리고 대입하자. 맞죠? 그릴 수 있지? 유리함수야? 그릴 수 있지? 무리함수야? 그릴 수 없어. 그지?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거야. 매번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만 나올까? 그릴 수 없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대입해. 그렇잖아. 그릴 수 없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때 사용하는 두 글자가 뭐냐면 직관인 건데, 예를 들어 직관이라는 게 너네 입장에서 중학교 때 시험 그런 거 있잖아. 뭐 삼각비 같은 걸 딱 봐. 뭔가 여기 60도가 딱 등장했어. 선택지를 보니까 3번에만 루트 3이 들어있어. 그럼 뭔가 이거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직관이야. 그치? 한마디로 뭔가 객동 같은 느낌? 그런 거지. 근데 수학에서 다른 단원에서 직관을 쓰는 건 되게 안 좋거든? 엄밀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하나, 그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교사용 지도서라고 있어. 뭐냐면 개념 설명은 안 써있고 요 파트는 이렇게 가르치셈, 이렇게 가르치셈이라고 써있어. 애들한테 이런 거를 이해시키는 거 목표로 한다라고 써있다고. 그 중에서 이 미적분 원의 함수의 극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답할 수 있게 뭐 그런 힘을 배양하도록 한다 이렇게 써있어. 알아들어? 단어가 너무 어렵나? 무슨 얘기냐? 이게 왜 그런데요? 라고 따지고 들지 않더라도 야, 그냥 뭐 느낌상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같은 직관을 갖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여기 단어 자체가. 왜냐면 함수의 극한은 사실 정의를 이렇게 안 해요. 원래 수학에서. 대학교 가면은 입실론 델타라는 걸로 해. 막 절대값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야.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이게 E가 아니고 입실론이라는 숫자거든? 암묵적으로 졸라 작은 양수란 뜻이야. 그런 걸로 되게 다 정의를 해. 근데 그거를 고딩한테 안 가르쳐. 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대신 직관적으로만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세민아 좀 있으면 쉴 거야. 힘내봐. 그냥 얘기야. 그냥 얘기야. 눈 맞춰서. 자, 봐봐. 알씨. 저 앞에 있는 기호의 말뜻은 x가 지금도 커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네가 숫자를 쭉 나열해봐.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으면 5 넣으면 5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분자라는 애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초등학교 수준으로 얘기하면은 한 판의 피자를 5명이 먹을 때, 6명이 먹을 때 그런 식으로 가면 100억 명이 먹을 땐 네가 먹는 게 거의 뭐 점 아니겠어? 거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얘가 가다 보면은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니? 그게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이거라고.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니 1은 가만히 있고 졸라 큰 거 나누면 0으로 가겠죠 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이거를 얘를 그려서 1로 가니까 0이잖아요 라고 하지 말고, 그릴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졸라 큰 게 분모에 들어가서 여기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들어있는데 분자는 가만히 있으면 답은 0이겠지 라는 생각을 갖자 이런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요 세 문제를 답할 때 필요한 직관적인 것만 정리하고 이 답 내고 쉽시다. 자, 답해보세요. 첫 번째, 분모는 무한대로 계속 커지고 있어. 분자는 1로 양수야. 답은 얼마야? 얼마로 갈 것 같아? 방금 했잖아? 0으로 가겠지. 분모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지금도 한없이 작아지고 있어. 분자는 계속 1이야. 답은 얼마일 것 같아? 그러면 얘랑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부호만 차이가 있는데? 그럼 0에다가 부호 붙여도 0 아니야? 그치? 세 번째 알아듣니?
반대로 분모는 가만히 있어. 계속 2야. 분자는 계속 커지고 있어. 분자가 무한대야. 네. 답은 얼마로 갈 것 같아? 무한. 분자는 계속 작아지고 있어. 분모는 숫자야. 얼마일 것 같아? 다 부호만 반대일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겠어? 근데 분모는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 근데 0으로 작아지고 있어. 분자는 계속 커지고 있어. 아, 이거는 힘들겠다. 이거부터 할까? 분모는 작아지고 있는데 음수로 작아지는 게 아니고 거의 0을 향해 가고 있어. 근데 분자는 1이야. 그럼 얼마일 것 같아? 무한. 플러스 무한대? 1? 이게 이런 거야. 여기에 1분의 1, 0.1분의 1, 0.01분의 1 이런 식으로. 얘가 하나 없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넣었을 때 마다 얘 그거의 역수니까 무한대가 되겠지. 알아들어? 그럼 답 좀 해봐잉. 마지막. 분모는 0을 향해 가고 있어. 분자는 지금도 커지고 있어. 답은 얼마야? 없어요. 다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뭘까? 무한대 제곱?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고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 근데 그 상태가 더워지면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 그냥 무한대야.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아, 멘탈 터지죠. 아,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 그냥. 이해했어요. 그. 그냥 야 전나 큰 수랑 전나 큰 수랑 크면 아주 존나 크겠지. 그냥 그렇게 말하자 이거야. 그러면 얘를 봐봐. 사실 이게 다 문제 풀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 이게 0분의 1이랑 무한대를 곱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1분의 1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아까 네 0분의 1 얼마나 그랬어? 무한. 무한대랑 곱하는 거 아니야? 나만 이거 너 이렇게.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이게 얘 잘못이 아니고 너의 능지 문제는 아니고 여기 원래 그런 데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까? 이거를 예시를 들어봐. 기준은 1분의 1이었어. 자, 네가 불러. 위에 거는 2배, 네. 아래 거는 나누기 2. 됐지? 그러면 결국 이런 규칙 되는 거 아니야? 위에 거 2배 하면 이 새끼 계속 커질 거고 계속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자, 2 해보세요. 그러면 2분의 3 해보세요. 새끼야. 3 3분의 1. 그러면 4 해보세요. 4 혹시 번부수 계산 못 하시는 건 아니실 거고. 1 답하면 얼마나 갈 것 같은데? 네? 이거 답하면 얼마나 갈 것 같아? 계속하면. 계속하면 무한대로.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매번 유치하게 이런 걸 하지 말고 아까 말한 직관이라는 게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가겠다라는 생각 갖자 이런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이런 예시가 떠오르지 않거나 예시를 봐도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당연히 질문해야 돼. 알겠지? 안 배운 거에 대한 거를 네가 고민할 수는 없잖아. 뭘 배워야 고민을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면 당연히 질문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봐. 그러면 루트 안에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 얼마일까? 이것도 무한대죠. 이것도 무한대죠. 이? 한다. 아까 내가 대입하라 그랬지. 무한대를 한번 대입한다 생각해봐. 여기에 100억, 1000억, 이재용 자산, 일론 머스크 자산의 일론 머스크 자산 제곱이라고 생각해봐. 자, 1조에 1조 제곱했다 생각해봐. 개 크겠지? 1조를 1.1조만 곱해. 얼마나 크겠어. 거의 우주에 별보다 많겠죠. 그게 여기 들어간다 생각해봐. 답은 얼마일까? 거의 매우 큰 숫자 분의 2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지? 답은 얼마야 그러면? 빵 하시면 됩니다. 응? 얘는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재용 자산만큼 네가 빚이 있는 거야. 조졌지?
그걸 여기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잖아. 그러면 엄청 큰. 그러면 여기가 결국 플러스 무한대처럼 되지 않겠어? 네. 그럼 이게 마치 이런 거야. 루트 안에 1 플러스 일론 머스크 자산만큼에다가 1원을 더해. 걔 좋아할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티가 안 나겠죠. 매우 큰 거에다 1 더해봤자 티 안 날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거에다가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요만큼만 봐도 매우 큰 숫자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 하시면 되겠죠. 자, 답해보세요. 이게 내 목표라고. 정답. 정답. 0. 정답 얼마? 아니요. 정답 얼마야? 2지.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이 씨발 새끼야. 너 뭘 보고 0이라고 한 거야 지금? 너 여기 보고 0이라고 한 거지? 저기 마이너스 제가 못 봤어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가잖아요. 저희가 그냥 무한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 다시. 그럼 이런 답이 0이야? 제곱이잖아.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건 플러스 무한대건 할 이건데 수도 있지. 아저씨 2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야. x가 커지고 있는 거는 여기만 바뀌지 여긴 안 바뀌어. 여기만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2에다가 0을 더하면 2 아닐까? 괜찮아? 네. 쉬었다 합시다. 머리